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둡고 기괴한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목욕하고 양치질을 하고 옷을 자주 갈아입는 일이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는 매우 최근의 사치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회에서 목욕은 못마땅하게 여겨졌고 심지어 중세시대에는 죄악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군주라 불린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무려 76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옛사람들은 목욕을 피했을까요? 비누도, 화장실도, 심지어 휴지도 없던 시대에 그들의 위생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화려한 가면을 벗겨내고 고대와 중세를 지배했던 악취, 더러움, 그리고 미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대 세계에서 청결은 죄악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강대한 로마 제국은 수로, 하수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대 세계를 매혹시킨 목욕탕을 세웠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목욕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의식이자 사회적 행사, 심지어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황제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중 목욕탕을 건설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부와 관대함을 과시하고 동시에 백성들의 충성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유한 원로원 의원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까지 모두가 이 대리석 전당에 들어와 소에게 비용을 내고 온탕, 냉탕, 심지어 증기탕 속으로 몸을 담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욕탕은 단순히 씻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육관이자 마사지실, 모임 장소, 그리고 뒷소문의 극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면도를 하고 운동을 하고 도박을 하고 거래를 하고 증기 속에서 비밀을 속삭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려 8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대리석벽과 모자이크 뒤에는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유된 스펀지, 재사용된 도구, 그리고 붐비는 물은 기생충과 질병을 아무도 모르게 퍼뜨렸습니다. 박테리아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말이죠. 로마의 자부심이었던 청결은 훗날 기독교인의 눈에는 방탕과 죄악의 상징으로 보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짐과 함께 물과 목욕에 대한 집착도 사라졌습니다. 기독교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새로운 도덕 규범이 자리 잡았습니다. 몸의 청결이 아니라 영혼의 청결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중세 초기의 수도사와 사제들에게 잦은 목욕은 순결의 상징이 아니라 유혹의 징표였습니다. 한때 웃음과 증기로 가득하던 목욕탕은 이제 죄악과 방탕, 심지어 음욕의 장소로 규탄되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피부의 모공을 열고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질병과 악마에게 문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공중 목욕탕은 곧 버려지거나 매춘굴로 변질되었습니다. 나병, 매독, 흑사병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을 공동의 물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세기 동안 몸을 씻는 행위는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왕족들조차도 이 기묘한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콜럼버스를 신대륙으로 보낸 카스티아의 여왕 이사벨라는 평생 동안 단 2번만 목욕했다고 전해집니다. 태어났을 때 1번, 그리고 결혼식 전날 1번. 벼룩과 이가 들끓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함의 표시였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물이 아니라 오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은 인간 배설물 냄새로 가득했고 귀족들은 비단 옷 속에서 악취를 풍겼으며 거리는 쓰레기로 넘쳐 흘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평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목욕이 드물었던 세상에서 사람들은 위생을 지킨다고 믿으며 절망적이고 기괴한 방법들에 의존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여성들에게는 창백한 피부와 붉은 볼이 미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화장품이 없던 그들은 끔찍한 의식을 택했습니다. 얼굴에 거머리를 붙여 피를 빨게 하고 창백한 피부와 붉은 홍조를 억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고통과 피, 심지어 죽음의 대가로 사야 했습니다. 머리카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금발은 천사의 상징이었지만 모든 여자가 타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프란, 양파 껍질, 명반, 심지어 소변까지 섞은 혼합물로 머리를 표백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태양 아래 몇 시간을 앉아 있어야 했고 두피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눈, 몽환적으로 크게 보이기 위해 여성들은 눈에 벨라도나 맹독성 식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독은 동공을 확장시켰지만 시력을 서서히 파괴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오직 아름다움만을 위해 실명을 감수했습니다. 심지어 청소조차도 기묘한 물질에 의존했습니다. 비누가 없던 시대, 하인들은 양동이에 담긴 소변으로 옷을 빨았습니다. 그 안에 암모니아가 얼룩을 표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유층은 향유, 향낭, 그리고 궁전 바닥에 뿌린 꽃으로 악취를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 아래에는 썩은 냄새가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패를 숨기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더러움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벼룩, 이 악취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씻지 않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곧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18, 19세기에 이르러 과학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세균과 박테리아가 질병의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때 신의 형벌이나 나쁜 공기라 여겼던 것은 미생물 감염이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청결은 허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비싸고 희귀하던 비누는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들은 하수도와 깨끗한 상수도, 공중 목욕탕을 건설했습니다. 의사들은 손 씻기의 중요성을 설파했고, 향수는 더 이상 악취를 감추는 수단이 아니라 청결을 보완하는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목욕은 죄가 아니라 일상의 의식이 되었고, 옷 세탁과 양치질은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세 궁전의 악취는 타일로 된 욕실과 수도꼭지의 맑은 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이러니는 분명합니다. 한때 물을 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들이 오늘날 물에 집착하는 현대인을 본다면 경악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루만 샤워를 거르더라도 불편함과 수치를 느낍니다. 그러나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여왕, 왕, 농민 모두가 오물과 악취 속에서 살고 죽었습니다. 평생 단 2번만 목욕했다고 전해지는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여왕부터 배설물로 가득했던 베르사유 궁전까지 위생의 역사는 곧 문명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비누 한 장, 깨끗한 물 한 잔조차도 한때는 상상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